자, 안녕하세요. 행복성공부터 코리아TV 선샤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세상에 누구도 알려주지 않는 토지 구입 핵심 노하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네, 여러분, 이 영상이 실질적으로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저는 이제 영상을 제작하게 됐습니다. 네, 인터넷 시대는 어디든 보면 이제 보통 이제 영업적인 목적으로 이게 부동산 업계의 사람들이 이제 자칭 타칭 전문가라고 이렇게 매물들을 이렇게 올려놓고 이제 영업성 글들이나 영상들이 대부분입니다. 또 실질적으로 어쩔 수 없어요, 그 부분이. 그렇지만 진정으로 매수자 입장에서 이게 모든 사항들을 좀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싶어서 저는 이제 이 영상을 찍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공인중개사 한 12년 했었고, 지금은 현직은 있지 않습니다. 네, 했었고, 제가 평생 동안 농업인으로 또 이렇게 건축업자로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핵심적인 노하우를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시청 이렇게 하시면서 또 좋은 내용 있으시면 댓글에다가 달아주시고요. 저도 댓글에다가 여러분들의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만들어서 제가 올려놓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축에 관련된 핵심적인 노하우도 제가 올려놓을 테니까 댓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좋은 내용이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에다가 올려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말씀 계속하겠습니다. 첫 번째, 토지 구입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니 해도 위치와 지역과 입지입니다. 이것은 정말 너무너무 큰 진리죠. 당연합니다. 여러분께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께서, 선적께서, 그, 판교나 분당이나 강남에다가 자리를 잡았으면 좋겠습니까? 뭐, 강원도, 전라도, 경상도, 산골에다가 자리 잡았으면 좋겠습니까? 너무 당연하잖아요. 그죠? 그만큼 어떤 위치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주변에 발전 가능성이 있고 당연히 또 일자리가 있고 교통이 있고 인구가 유입된 곳을 예정된 곳을 우리가 진짜 잡아야 된다는 사실을 첫 번째 꼭 기억해 주세요. 이것은 이제 그 현재 가격이 비록 막말로 반가격이다 할지라도 그것을 덥석 사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의 가치가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점점 인구가 줄어들고 발전이 안 되는 곳은 투자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이제 점점 떨어지고 매수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을 여러분이 이제 서울이나 수도권이 아닌 시골이 고향이신 분들은 제 말씀에 동감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토지 구입의 목적과 계획을 정확하게 이렇게 정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기본적으로는 제가 토지를 살 때는 이제 매수 차익을 고려를 하겠지만 전혀 그걸 생각하지 않는 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물과 공기가 좋았고 모든 건강에만 좋으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은 나는 이제 뭐 버섯을 재배한다든지 어떤 분들은 여기다가 예쁜 애완용 닭 같은 거 키워가지고 이제 뭐 예쁜 어린이들한테 이렇게 공급을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각자 목적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그 목적을 확실하게 일단 해야만이 방향이 정해진 것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위치를 내가 가야 될 위치를 정하고 두 번째는 토지 구입의 목적을 정확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목적과 위치와 목적을 정확히 정했으면 이제 손품을 먼저 팔고 발품을 팔아라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충분히 어떤 비교 검토를 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그 길을 찾아가자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인터넷 시대고 인터넷이 너무너무 잘 발달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드비라든지 그 인터넷 네이버 지도 같은 경우를 보면은 거의 완벽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최대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노드비를 통해서 시간 낭비하지 말고 집에서 충분히 손품을 팔아가지고 다양하게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양하게 검토한 후에 당연히 현장을 방문해야 되겠죠. 현장 방문해서 체크해야 될 사항은 당연히 또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경제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는 이제 현장의 어떤 그 현장 부동산의 입지든
부동산업소에 어떤 전화를 하면, 그 현장 부동산이든 이제 그 인터넷이든 이제 연락을 하면은 꼭 현장을 방문해 달라 그러잖아요. 사실 그냥 방문한다는 것이 이제 매수자 입장에서는 많은 시간적과 경제적으로 이제 낭비인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체크를 하고 가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노드뷰나 이성 이렇게 지도에서 보면 정말 환경과 위치 파악을 하는데 정말 최고의 기능들이 이제 잘 돼 있으니까 이거를 최대한 활용을 해 보시고, 그 다음에 좀 아쉬운 부분은 이제 뭐 약간 이제 늦게 반영되는 부분들이 있죠. 이제 그런 것은 뭐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인터넷을 최대한 활용하자. 그리고 이제 그 각종 부동산 사이트가 됐든 어디가 됐든 이것을 갖다가 이제 지역이라든지 뭐 어떤 그 특징이라든지 뭐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이제 설명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제가 어떤 그 사실은 지번도 찾아낼 수가 있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지번을 찾아낸다 하면 당연히 이제 핵심적인 모든 정보들을 다 공유할 수가 있겠죠. 뭐 도시계획 확인이 됐든 등기부 등본이 됐든. 그래서 이제 다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그 가장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그 물건들이 사실 부동산 업자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그렇게 또 이제 당할 수가 있으니까 가짜 매물도 많이 올려놓고 이제 번지도 다르게 해놓고 여러 가지 조치를 하지만 그래도 충분히 짐작은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조금만 그 관심을 가지면 그래서 충분히 비교 검토를 할 수가 있는 정말 중요한 어떤 기회가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주의할 것은 어떤 한 곳에 얽매이지 말고 정말 넓게 비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바로 옆에만 비교하지 말고 이제 그거를 다양한, 다시 말해 그 지역을 초월해서 비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시적, 미시적 관점을 살펴라는 것이죠. 숲과 나무를 동시에 바라는 거예요. 나무를 보기 전에 넓은 숲을 하늘에서 이렇게 내다보듯이 넓게 비교하고 살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지역적인 비교가 아니라 내가 가야 될 곳에서 큰 흐름을 잡아야만이,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이 앞으로 발전될 수도 있고 이 발전된 곳에 어떤 가능성이 높은 곳을 이렇게 우리가 가기 위해서 지역적으로만 비교하지 말고 내가 그래서 큰 흐름에 비교를 해라는 거죠. 지역적도 비교를 하고 넓은 지역도 비교하고, 그래서 이제 내가 가장 알맞는 물건을 이제 찾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큰 윤곽을 이제 먼저 잡았으면 이제 가고자 하는 곳에서 한 1년 내외로 가서 이제 자주 이렇게 체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한꺼번에 이렇게 딱 가서 정하지 말고 충분히 가서 이렇게 같이 이게 어울려 보고 여러 가지 이렇게 그런 기간들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이것을 안 했을 때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이 노출될 수가 있습니다. 토지가 바로 팔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다급하게 마음 먹지 말고 충분한 어떤 현장에 돌아다니면서 정말 시간 나는 대로 여행 삼아서 꾸준하게 그 지역을 관찰하다 보면 내가 정착해야 될 것인지 내가 이 땅을 토지를 매수를 해야 될 것인지 판단이 될 것입니다. 이 감각과 이 경험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쉽게 막 금방 뭐 팔릴 것처럼 이렇게 허둘릴 필요는 없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어떤 그 가급적이면 우거진 뭐 어떤 여름철이라든지 뭐 이렇게 가을, 겨울 이런 거기 봄 이런 데가 아니라 이제 겨울철에 보면 훨씬 더 이제 토지를 잘 볼 수가 있죠. 어떤 지작물이 됐든 햇볕의 강도라든 얼음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눈 녹음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이제 이 땅이 얼마만큼 햇빛이 잘 들고 따뜻한 것인지 이렇게 파악할 수 있어요. 이것은 이제 향하고 상관없이 좀 추울 수가 있어서 응달이 져가지고 여러 가지 지역적 위치로 인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난방비는 물론이거니와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고 또 결과적으로 가격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제 보는 것 자체는 이제 계절적으로 겨울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다섯 번째로는 뭐냐면 이제 그 인프라입니다. 물론 넓게 봐서 인프라도 당연히 중요하겠죠. 그것은 이제 그 토지의 가치를 올리는 것이고, 그래서 인프라가 늘어야만이 이제 가치가 늘어난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유입되는 것이고, 그것은 기본이고, 이제 내 땅에 대한 어떤 그 인프라를 저는 중심으로 지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당연히 필수적인 것은 이제 전기, 통신, 수도, 상하수도, 하수도 굉장히 중요해요. 하수 관로가 없어가지고 정말 눈물을 저도 흘려봤어요. 남의 땅을 통해서 이렇게 관을 묻었는데 그냥 되지 않습니다, 이게. 그래서 하수 관로가 없을 때는 굉장히 고통을 받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파악이 돼야 되고, 만약 그것이 없다고 해서 그것을 매설해야 된다고 하면 그 값을 사전에 공제하고 이렇게 하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또 만약에 그래도 불안하면은 이제 그래서 허가 조건부로 계약한다든지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울 수가 있겠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전기가 만일에 200m 이상, 전신주로부터 200m 이상이 되면 메다당 거의 한 5만 2천 원 정도의 금액을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1000m 하면은 한 5천만 원이 넘어간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그래서 상당히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이제 전기 현재 위치에 있는 전기 거기서 끌어와야 되니까 이런 것들 보시고 이런 것들을 살펴야만이 하자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옆에 어떤 유해시설, 예를 들어서 무슨 농촌 같은 경우는 이제 냄새 날 수 있는 축사 같은 거, 또 요즘 이제 수도권 근처에서는 이제 냄새가 심하게 나는 공장 같은 것들도 이제 한 번에 파악이 안 될 수가 있거든요. 이제 바람이 불 때하고 안 불 때하고 차이가 날 수가 있으니까, 바람의 방향에 따라서. 그래서 만약에 유해한 냄새나 어떤 이런 것이 있을 때 사실 전원생활이라든지 이런 것이 이제 꿈에 부풀었던 것이 이제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될 수가 있어요. 저도 전원주택을 지었었는데 거기 옆에 공장들이 오니까 정말 대책이 없더라고요. 막 새카맣게 막 내려앉고 이러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유해시설 좀 조심하시고, 자, 7번째로는 허가 여부는 너무너무 중요하겠죠. 너무 당연한 사실인데 어쨌든 이것을 기본이지만 정말 기본이기 때문에 더 철저하게 체크를 해야 됩니다. 특별히 이제 도로 부분은 심지어 시멘트 도로가 있다 할지라도 이제 개인 사도인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잘못하면은 도로 때문에 피눈물을 흘리게 되죠. 그분이 하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물론 좋은 사람도 있지만 안 좋은 사람이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로에 관련된 부분은 확실하게 등기부를 통해서 또 담당자, 시군구 개발부서, 건축부서의 담당자랑 충분히 협의하고, 또 지역에 있는 토목 설계사무소나 행정사무소에 들려서 충분히 이거를 파악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연접 개발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허가를 못 해줄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매수했는데 그것이 허가가 안 난다고 가정해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꼭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요약하면 이럽니다. 첫 번째, 위치와 지역을 선정을 잘해라. 이것이 당연히 발전 가능성이 있어야 되고 인구 유입이 있어야 된다. 인구 유입이 없는 곳에 가격이 오를 리가 없다. 그래서 이것은 첫 번째로 중요한 거니까 꼭 명심해 주시고요. 두 번째,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을 정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목적을 확실히 정해야만이 그 다음에 이제 길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런 것이 정해졌으면 손품을 먼저 팔아서 충분하게 인터넷으로 정확 파악을 충분하게 할 수가 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움직여야만이 이렇게 내가 경제적으로 갈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이제 발품을 팔아서 현장에 가야 되고 그걸 가가지고 자꾸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 한 번에 결정하지 마시고, 특히 큰 재산이 움직이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1년 정도는 해라고 권면을 합니다. 네. 그 다음에 넓게 비교를 하라는 거예요. 그냥 국지적으로 비교하지 말고 넓게 비교해서 내가 방향을 정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인프라는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인프라에 대해서는 정말 또 다시 한번 이렇게 체크를 해서요. 그래서 그 지역적 인프라하고 그 땅에 내가 구하고자 하는 토지의 인프라를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어쨌든 최종적으로 이제 허가 여부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시군청, 개발부서, 건축부서의 확인을 통해서 마지막 매입할 때는 매입하시기를 권합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이제 토지 구입에 관한 좋은 노하우가 있든지 또 유익한 정보가 있으시면 꼭 댓글로 남겨주시면 많은 사람들한테 큰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재능 기부가 되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만큼 복을 받겠죠. 예. 그리고 이 영상을 많이 활용하시고 행복한 성공을 기원하면서 아울러 저도 댓글에다가 건축 100% 성공할 수 있는 방법 또 유익한 자료들을 여러 사람의 의견들을 모아가지고 제가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이 좋았으면 구독,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요. 많은 공감, 많은 전달을 부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코리아TV 행복 성공센터였으며 코리아TV는 언제나 여러분의 행복과 성공을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